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였습니다. 2025년 5월 15일자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제 날씨가 폭은 늘 넘어서 조금씩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5월이고요. 이제 초여름으로 넘어가겠죠. 뭐 아직은 봄이지만 오늘은 이제 시작 전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유튜브를 이제 제 유튜브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고 중간에 이제 제 구독을 하시면서 제가 이제 과거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박사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투자하는 사람인가라는 부분도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영상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담겨 있지 못하죠.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걸 한번 시작 전에 오늘 방송의 시작 전에 한번 잡아봤는데요.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그 채널 아트 이제 메인에 꿈의 주식을 향한 동행이라는 이런 문구가 있을 겁니다.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면서 보다 더 이제 저도 이제 주식을 발굴하고 주식을 투자하는 부분은 정말 꿈이라는 이 희망이라는 기대감이라는 것을 향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 주식을 분석한다는 것은 참 부푼 이런 꿈을 가지게 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참 삶의 어떤 에너지를 만들고 또 원동력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랜 기간 20여 년 가까이 지금 주식 투자와 주식 분석과 또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과 함께 이런 동행들을 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분석하고 투자하는 게 저는 가장 재밌고 즐겁고 또 이제 제 일이자 정말 이제 목표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에게 그냥 뭐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과 내용들을 분석을 해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 과정들이 모두 저의 삶이자 또 이제 앞으로 나간 어떤 방향이자 또 이제 즐거움이자 또 희노애락입니다. 인생에는 또 희노애락이 있고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이런 과정들이 모두 이 주식시장과 제가 해나가는 이런 주식 투자의 과정 속에 모두 녹아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주식이 하락할 때도 그것 자체가 인생이다 또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증권사 또 경제방송국 또 이제 이런 것들을 해온 이제 사람이고요. 유튜브는 여러분과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유튜브는 2020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올린 영상이 몇 개 있는데요. 뭐 그때 올린 영상들은 그냥 뭐한 번씩 올린 부분이었고 그 뒤로 이제 유튜브를 이제 계속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뭐 경제방송국, 또 투자대회 다수 입상까지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저는 그냥 주식 투자를 명확한 어떤 기준 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시황의 변동에 따라서 뭐 가격 변동에 따라서 또 오늘 뭐 급등한 종목들을 또뭐 분석해서 투자하고 이런 관점의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명확한 시대 성장주 이론 또 차트 심리 이론이라는 두 가지의 이론을 통해서 아주 유망한 성장주를 발굴하고 그 종목을 어떤 타이밍과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고 어떤 타이밍에 나와야 되는가를 기준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아주 개인적으로 냉철하게 하고 있는 차가운 사람이고요. 저는 이제 6개월 이상 선행적으로 주도주가 이제 뜨기 전에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6개월 뭐 1년 전에 발굴해서 낮은 가격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중소형주들보다는 중대형주 중심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총은 1조 이상, 몇 조 이상의 종목들을 주로 이제 투자 대상으로 삼고 여러분에게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제가 오랜 기간 투자를 해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이제 내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만들어낸 기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목표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숫자를 한번 기입해 봤어요. 뭐 동행 가족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30억 정도의 주식을 통한 30억 정도의 자산을 달성하면 은퇴 이후에 그래도 이제 경제적인 어떤 뭐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느끼지 않고 어느 정도 좀 평온하게 하고 싶은 어떤 자유로운 어떤 삶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억이라는 자산 이미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실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30억의 자산을 투자를 통해서 달성하는 것을 저는 목표로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삶을 설계하고 투자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꿈의 은퇴 디자인 학교라는 걸 설립해서 결국은 투자로서 이제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또 투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기술들이 있죠. 지금 새로운 어떤 기술들, AI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뿐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향의 소득을 창출한다든지 또 뭐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 가지 솔루션들, AI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할 때는 많은 인원들이 필요한다든지 조직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1인 기업이 매출 100억, 200억씩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설립하는 게 목표고요. 그 전 단계로서 저는 지금 나눔 인사이트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평생 교육원으로 등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더 투자를 넘어선 넓은 범위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동 의료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삼성 서울병원에 5천만 원을 기부를 해서 그 삼성 서울병원 본관에 가면 제 가족 이름으로 거기 현판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아암 분야에 이제 기부를 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정말 뭐 희귀병이라든 여러 가지 그런 병에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정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아동 소아들에 대해서 의료적으로 좀 기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아동 의료 쪽에 1억 기부를 하는 게 개인적인 또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책 출간을 과거부터 이제 출판사에서도 많이 문의가 왔는데 아직은 제가 책을 낼 만한 그런 위치도 또 실력도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거절을 좀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좋은 출판사 또 이제 대표님을 또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올해죠. 올해 9월 달에 이제 아마 책이 출간될 걸로 보여집니다. 차근차근 이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꿈의 주식을 향한 동행이라는 기치 아래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어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린 거에서 이제 댓글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사안이나 또 이제 고민스러운 사안들을 또 영상의 댓글에 또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꼭 제가 짚어드려야 되는 부분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님께서는 제가 지금 저기 카톡방을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스윙 투자의 기술을 해서 거기서 이제 알테오젠을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조금 높은 가격에 사셨네요. 제가 이제 제시드린 그런 가격보다는 알테오젠은 뭐 최근에 이제 일련의 어떤 사태들이 있었지만 특히나 이제 특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클 건데요.
잘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더라도 제가 이제 특허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짚어드렸는데 뭐 다시 또 정리해서 짚어드리겠지만 어쨌든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이 최근에 셀트론 제약과 함께 주가가 좋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체크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나온 내용들 한번 좀 체크 드릴게요. 15일이죠. 예, 오늘입니다. 오늘 셀트론 기자 간담회가 좀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나온 내용들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이 서정진 회장이 이제 얘기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을 고려를 해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죠. 미국의 약가 인하와 관세 정책이 미 회사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리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뭐 이 부분은 공감하실 겁니다. 사실상 이제 오리지널 제약사 입장에서 좀 부담일 거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인들이 너무 높은 그 약값을 내고 있다는 부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약값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부분으로 갈 거고 미국 내에서도 유통이라든지 PBM 구조, 보험 구조 자체에서 약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바이오시밀러 업체에게는 이제 사실 우호적인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조정받은 부분은 너무 과도한 어떤 근거 없는 어떤 약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관세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하락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약가 인하 정책이 국내 제약 업계와 셀트론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발표된 약가 인하 정책은 처방약 급여 관리업체 PBM이죠. 이 등 중간 유통 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정책이다. 오히려 바이오시밀러 약을 판매하는 업체들에게는 구조 개선으로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 서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셀트론의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공급 가격은 유럽 국가보다 낮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한 타격을 받을 리는 없다는 거. 그러나 PBM 등의 중간 구조를 거치면서 환자들에게는 오리지널 의약품만큼 비싼 가격으로 제공된다는 부분에서 볼 때 오히려 이제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은 우호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미국 병원과 의사 입장에서는 가격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의 약가가 같으니 바이오시밀러 사용 요인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바이오시밀러는 단순히 똑같은데 가격이 낮기 때문에 쓰여지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PBM이나 유통 저런 구조를 거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만큼 비등한 가격에 제공이 돼버리면 바이오시밀러를 뭘 처방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바이오 시밀러 업체에게는 오히려 호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간 구조가 개선된다면 유럽만큼 빠르게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에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 제품 라인업을 확대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진펜트라 가격에 대해서는 인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이제 좀 좋지 않은 어떤 내용이긴 합니다. 서 회장은 미국에서 신약으로 등재된 진펜트라는 약가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다만 진펜트라는 미국 내 주력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진펜트라가 미국 내 주력 상품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조금은 기존의 어떤 시장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 이런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네요. 셀트론은 올해 진펜트라 미국 매출 목표에 대해서 7천억에서 3,500억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 회장은 진펜트라가 PBM 등재 이후에도 사보험 등재까지 9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이제 예상하고 다른 거죠. 미국 유통 구조를 강구한 경영적 판단 착오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경영 판단 착오다. 예상했던 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셀트론의 연간 매출 목표 5조 원에는 변화가 없다.
진벤트라가 이렇게 하향됐으면 사실 5조는 좀 어려워졌다라고 예상하는 게 좀 합리적입니다. 진펜트라의 매출이 줄어들 예정이지만 다른 품목에서 매출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그렇죠. 다른 품목 매출은 상승 기대돼요.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매출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관세 문제는 잘 대처를 하고 있다 보여지는데요. 현재 21개월 분까지는 미국 내 재고를 이전한 상태. 적어도 26년까지는 영향이 없으며 EU를 대비해서 미국과 유럽의 CMO 시설을 확보해 뒀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내년까지 대처를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미국 공장 건설 여부는 연말까지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이다. 그래서 미국 공장 건설은 장기적으로 하는 게 맞겠죠. 지금 이런 관세 부분이 뭐 단실 어떤 정책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서 회장은 또한 미국과 유럽 내 바이오시밀러 인허가 간소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임상일상 데이터만으로 제품을 판단하겠다는 것은 임상일상에서 오리지널 약과의 동등성, 유효성, 안정성을 모두 보겠다는 말이다. 셀트론과 같이 연구 개발 실력이 있고 자체 생산 능력이 있는 회사들에게 더 큰 이익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은 매우 이제 우호적인데 아까 이제 약가 인하 정책은 진벤틀의 약가까지 낮출 수 있다는 부분은 좀 안 좋은 소식입니다. 어쨌든 이를 기반으로 현재 11개인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출시된 의약품을 2030년까지 34개까지로 확대를 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고요. 또 2033년에는 추가로 11개 신규 약물을 38년까지는 16개 신규 약물을 추가하겠다. 기존 R&D 예산만으로 가능한 일이다. 자체적인 어떤 이런 신규 약물을 R&D 임상에서 출시까지 하는데 큰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금 대외적인 어떤 여건이 다소 좀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비단 뭐 셀트론만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 미국에 이제 많은 빅팜들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대처는 잘 하고 있지만 예상했던 수준의 매출은 좀 달성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 내용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 셀트론의 경영 승계 전략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부분이 경영 승계에 대한 전략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정진 또 회장의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주가를 방어하는 측면뿐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또 소각을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면요. 일단 셀트론이 자사주 소각에 나선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 차원이지만 실질적인 이유로는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 및 승계 준비가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적절히 활용해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자연스럽게 키우고 승계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죠. 지금 보시면 셀트론은 지금 현재 최대 주주가 이렇게 돼 있죠. 셀트론 홀딩스가 22.45% 들고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 3.89%, 계열사죠. 셀트론 스키큐어가 1.94%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게 되면 요 최대 주주의 지분 퍼센트가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가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사주를 적절히 활용해서 대주주의 지배력을 자연스럽게 키우고 승계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대주주 지분율을 끌어올리느냐라고 볼 때 이게 이제 상속 증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상속 증여세가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죠. 올해 4월 17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2번 상속하면 회사가 사라진다. 엄살 아닌 이 말. 100년 기업 안 보인다 라는 제목인데요.
보시면 이제 OECD 주요국 중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보시면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게 한국입니다. 근데 최대 주주의 할증 적용 시 60%로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높은 수준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국의 이제 오너들 입장에서는 이제 오랜 시간 이 승계하는 이런 부분들을 설계하는 게 약간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기사 내용 한번 볼게요. 서정진 셀트로 회장이 2020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부 모임 경국 지목 경제를 공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에서 한 말입니다. 2번 상속하면 회사가 사라진다. 이 서 회장의 말은 엄살이 아니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60%입니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가정하고 단순 계산하면 보유 지분 100%를 상속받더라도 40%만 남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이 과정을 거쳐서 두 바퀴 이제 두 세대 지나면 지분율은 16%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는 지분율까지 내려오는데요. 셀트론이 여기서 한 번 더 세대 어떤 이제 그 지분을 넘기게 되면 오너 이제 상속을 하게 되면 뭐 경영권 유지가 어렵게 되겠죠. 기업들은 현행 상속 세제가 기업의 어떤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높은 세율이 문제. 애당초 상속세가 과중해서 비상장 주식까지 끌었어야 겨우 납부할 수 있는 구조가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 상속세 무게를 못 이겨서 경영권을 넘긴 사례까지 있습니다. 뭐 알테오젠 비롯해서 이제 바이오 기업들도 이런 문제들에 좀 봉착했었죠. 그래서 해외 넘긴다, 뭐 지금 한미약품도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이제 저런 어떤 경영권 분쟁까지도 이제 이어졌던 뭐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유명한 손독학 업체 쓰이세븐, 밀폐용기 업체 락앤락처럼 국내 또는 해외 시장에서 1위를 달리다가 상속세 부담으로 하향 길로 접어든 기업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라는 굴레가 져서 기업 경영의 연속성이 단절되다 보니 100년 장수 기업을 좀처럼 찾기 어려운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셀트론 입장에서도 신경을 쓰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셀트론 제약과의 합병도 차후에 추진을 할 걸로 봅니다. 셀트론 제약의 지분 최대 주주 지분이 높기 때문에 합병을 하게 되면 통합 셀트론에 대한 어떤 지분율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지금 28%보다 훨씬 높아지겠죠. 30 몇 퍼센트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셀트론 제약 54%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셀트론 제약과의 합병을 아마 진행할 텐데 그 시점은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사주를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또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차입금 산한, 자회사 출자, 인수합병 재원 뭐 이런 스톡옵션 물량까지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M&A까지 활용할 수 있다. M&A도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인수합병이면 또 이제 기업에 대한 가치가 또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겠죠. 최근에 좀 고무적인 건요. 셀트론 제약이 신약 개발을 하는 부분이고 ADC 쪽이죠.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것들은 셀트론 제약의 기업 가치를 좀 끌어올리려는 이제 전망을 좀 높게 기대감을 좀 높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밸류에이션을 정당화.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셀트론 제약도 ADC 신약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상용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밸류를 높게 받는 게 맞다라고 해서 셀트론과 또 합병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또 이제 대주주의 지분율이 지금보다 훨씬 올라가면서 오너 2세의 경영에도 조금 이제 그 탄탄하게 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나아가기 위해서 어쨌든 자사주 매입이라는 주가 방어 이유도 있겠고 매입 소각하면 주주들 입장에서도 이제 좋은 거긴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또 이제 경영권 승계 원활한 어떤 과정을 가기 위해서도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서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자사주의 경우 주가만을 방어하려고 사는 것은 아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야 하는 상속세를 가지고 오너 2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게 하는 방법이 제 지분율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세금 내더라도 절반의 지분율이 경영권을 유지해 나가는데 충분하다면 뭐 안정적이겠다는 거죠. 오너 2세가. 이어 저의 지분율을 키우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자사주를 사들여 소각하는 방법이다. 가장 좋은 방법을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당받으면 뭐 세금이 50%이기 때문에 자사주를 확보해서 소각을 하면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앞으로도 지속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기자 간담회를 보면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연일 매도를 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이 진펜트라의 약가 인하로 연결되고, 또 이제 관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의약품 관세가 어쨌든 이 셀트론의 또 실적에는 긍정적인 건 아니죠. 예, 어쨌든 이제 마진율 내지는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엄청 크진 않지만 일시적으로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요. 반면에 이제 아까 이제 뭐 약가인하 정책 부분은 또 바이오시밀러 판매량은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우호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모두 악재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 매도하는 이 흐름이 줄어들어야 주가는 이제 안정을 되찾고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겠죠. 아무리 자사주를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더라도 외국인이 연일 팔고 기관이 연일 팔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명확히 수급적으로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저점일지도 아직은 좀, 왜냐면 외국 기관이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규모를 계속 판다면 주가는 여기서 더 내려앉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진펜트라 부분이 좀 그 안타까운 흐름으로 좀 되고 있는 게, 어쨌든 지금 실적에 대한 어떤 예상치들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또 애널리스트들도 일부 또 보고서, 이제 수정 보고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결국은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주가적인 부분은 좀 부정적인 분위기가 좀 연출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 관점의 어떤 흐름으로 이 기업을 이제 바라보는 게 필요하고요. 뭐 이번 바이오 장세 흐름, 지금 이제 바이오 업종이 우상향의 어떤 지금 이런 흐름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오 업종이 이런 가운데서 셀트론의 지금 주가 차트의 흐름은 사실 이 바이오 업종의 이제 흐름, 추세적 어떤 흐름하고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 바이오 이제 상승장이죠. 지금 바이오 상승장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좀 이번 바이오 장세의 어떤 메인이 이번 바이오 장세에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대상의 종목은 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업종의 흐름보다, 바이오 업종의 지금 이런 추세적 어떤 흐름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주도주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런 방향의 어떤 투자를 좀 집중하는 게 지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바이오 업종에서 아까 이제 바이오 업종의 지수 흐름보다도 더 강하게 움직이는 바이오 업종의 지수는 아까 보셨듯이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신고가,
예, 신고가 위치나 신고가 부근에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바로 주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추구하는 투자의 방향이 아까 이제 처음에 제 소개를 드리면서 주도주를 미리 발견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지금 신고가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D&D 파마텍 같은 기업도 신고가의 흐름으로 이제 주가적 흐름이 지수보다 그리고 업종보다도 강한 흐름이고요.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신고가의 주가적 흐름을 지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당연히 비만 치료제라는 기업입니다. 인벤티잽도 상장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역시나 비만 치료제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미약품도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공통점은 비만 치료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 글로벌 바이오 업종에서도 빅팜들의 쇼핑 리스트에는 그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D&D 파마텍 파트너 메세라가 있고요. 어제는 노보노디스크의 경구 치료제 기술 계약 소식이 약 3조 원짜리가 터졌는데 바로 셉테라라는 미국의 기업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50%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급금 단기 마일스톤만 2,600억입니다. 2,600억입니다. 캐시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만 쪽에 가장 큰 돈을 집행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라이 릴리를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헬스케어 종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라이 릴리가 보시면 6,785억 불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보다 2배 이상 크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헬스케어 종목은 바로 비만 치료제의 왕 일라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결국 국내 바이오 시장에서도 메인 주도주는 비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주식 투자라는 것은 주도주에 집중적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높은 수익률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중소형주 투자하면 몇 배씩 상승하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안정성이 높은 건 아니겠죠.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그런 중소형주에는 우리가 내가 가진 자금의 1-20% 들어가는 정도겠죠. 하지만 이런 주도주, 시가총액이 몇 조 단위가 되는 이런 주도주에 대해서는 내가 가진 자금의 비중을 크게 올려도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래서 저는 투자하는 방향이 보다 더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투자하자. 그게 저의 투자의 어떤 중심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이런 어떤 관점의 투자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또 높은 변동성 속에서 내 자산이 변동을 크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건강도 해치고 감정도 요동치고 하는 것들을 겪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나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흐름도 전체적인 시장 흐름은 큰 변동을 보인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건전한 조정을 좀 받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카톡방을 좀 만들어서 양방 소통을 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실전 동행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 시장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존과 관점 또 전략을 같이 훈련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유튜브라는 채널의 한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는데요. 카톡방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다음 주 일주일간은 라이브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대상으로
라이브로 진행하니까요. 제가 이제 장중에 되게 그 집중해서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고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작업들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커뮤니티 요 게시물 들어가시면 요 게시물이 있고요. 지금 이 영상에 또 댓글에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입장할 수 있는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자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고 거기 이제 공지문 보시면 제 그 공지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거라 봅니다. 네, 하여튼 뭐 시장의 흐름이 뭐 바이오 주 중심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데요. 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명확히 이해하고 바로 실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은 실행의 게임입니다. 공부하고 공부하는 거에 그친다면 그거는 의미를 가지는 거는 어렵습니다. 실전으로 들어가고 실행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내는 목표를 달성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